자,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이제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프리카 오신 분들도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워싱턴 대 천사 경기인데, 얘네들은 8.5를 줬잖아요. 솔직히 오바 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해. 맥켄지고도 요즘 활약이 그냥 그저 그렇고, 올 시즌 초반에 제가 여러 차례 3, 4월 딸 때 되게 4월달, 5월달 때 되게 잘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월 평균 방어율이 막 5점대, 8점대, 6점대 이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삼진 같은 고어의 최장점 이런 것들도 두드러지지도 않고, 홈런 페이스도 요즘 들어 다시 또 막 경기당 2방씩 쳐맞거나 이런 경기도 좀 있고, 시즌이 이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작년의 모습에 좀 회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요즘 활약이 좋지 않은 고어, 그리고 천사는 코아노비치인데, 이제 얘가 이제 그 7월달 중순쯤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 3이닝 5실점, 4이닝 7실점, 4경기 홈런 맞고 이랬고, 딱히 그전에도 마이너리그에서 딱히 좀 볼 건 없었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등록이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성적도 그저 그래요. 이래가지고 뭐 코아노비치가 나오는 것 역시 워싱턴이 크게 겁낼 건 없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하지만 얘네 시리즈들이 지금 천사가 4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빈타에 허덕이다가 양키스와 이제 더블헤더쯤부터 13안타, 14안타, 10안타, 11안타, 매경기 홈런, 막 네토 같은 애들이 팀 이끌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천사 봤다가 생각보다는 괜찮다는 거예요. 고어가 뭐 딱히 얘네한테 강한 거나 그런 메모도 없었고, 근데 이상하게 워싱턴이 좀 빠따는 쳐. 근데 게임이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요. 이게 약간은 걱정스럽긴 한데, 저는 두 투수 모두 만만한 면도 있다고 보고, 워싱턴은 적당히 쳐주고 천사는 안 좋을 때보다는 요즘 빠따가 확실히 낫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보스턴 경기인데, 제임스 팩스턴이 이제 보스턴으로 리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턴하고 나서 첫 경기 때 4.1이닝 2실점으로 안 좋았다가 바로 다음 경기 켄자 상대로, 꽤나 보스턴 대 켄자는 오바 게임 위주로 많이 봐야 되는데, 그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나름대로 제 몫을 했거든요. 저는 뭐 그래도 이제 세부 내용상으로 들어가면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안 좋아졌다,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 팩스턴한테 저는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최근 10경기 방어율이 2.37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 초반에는 정말 안 좋았어. 방어율이 18점대까지 가고 이래가지고 막 선발 로테이션에도 빠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가다듬고 나온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잘했다. 그래서 거의 한 9경기, 10경기 정도를 꾸준히 잘하다가 한 번씩 털렸습니다. 미네소타한테 막 6이닝 7실점하고, 그 이후로도 한 3경기 잘하다가 피츠버그 만나가지고 갑자기 5.2이닝 동안 5실점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또 뭐 직전 경기는 괜찮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가끔 이제 털릴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휴스턴에서는 선발진의 기둥처럼 이렇게 활약해주고 있는 선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스턴도 지금 빠따 사이클이 제가 뭐 여러 차례 그전에는 10경기 구간에 9번이나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평균적으로 10경기 동안 타율 뭐 3할 2푼 막 이렇게 치고 있는다고 했는데, 최근 3경기 6안타씩밖에 못 치고 있거든요. 보스턴의 빠따 상승세가 꺾인 점들, 이게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 뭐 휴스턴은 지금 4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죠. 그 전까지는 휴스턴이 좀 선발이 괜찮거나 해도, 상대팀의 상태가 안 좋아도 휴스턴의 빠따 때문에 휴스턴을 못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4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에다가 홈런도 점점 많아지고 이러고 있어서, 이 경기는 브라운이 조금 못 믿었거나 해도 휴스턴 빠따가 오히려 보스턴보다 낫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휴스턴 승이라든지 뭐 언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더 보는 거는 물론 팩설이 만만하긴 한데, 저는 브라운이 그렇게 많은 실점을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이거를 또 10.5나 줬길래 그래서 언더를 보는 거고, 그냥 헌터 브라운 경기에 10.5는 저는 조금 이거는 메리트가 있겠다, 다소간의 기준점이 높아 보인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팩스턴은 이제 휴스턴 애들한테 112번 만나가지고 피해 안타율이 320이에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휴스턴한테는 좀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양키 대 텍사스 경기, 스트로먼이랑 히니가 붙는데, 사실 요즘 선발 상태를 보면은 이거는 솔직히 오바가 제일 땡기긴 하죠. 스트로먼이 좀 안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뭐 여기다 따로 기입은 안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안 좋아서 그래요. 최근 10경기 동안 6.32, 피홈런 10방, 뭐 볼넷 20개 이런 식으로, 그냥 올 시즌에 사실 뭐 초반에 초중반쯤에 양키스가 좀 잘 나갈 때, 그때는 스트로먼이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특히 무너진 모습,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만 2.2이닝에 7실점을 함으로써 크게 무너진 바가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스트로먼이 요즘 몸 상태를 보면은
올 시즌에 가장 좀 저점을 달리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일단 스트로머는 좋게는 안 보고 있고요. 앤드류 휘니는 제가 몇 번 칭찬을 하긴 했는데 얼마 전에 토론토나 세인트루이스한테 막 5이닝 사실점, 4.1이닝 6실점 이런 식으로 고전한 바가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못 믿어. 특히나 요즘에 홈에서는 나름대로 최근에 한 4-5경기 정도 좀 퀄리티 스타트 가까이 해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더 가볍습니다. 히니가요. 약간 원정 히니가 좀 걱정스러운 모습도 있고 어디까지나 또 양키스 빠따가 무섭긴 무섭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양키스가 빠따가 한창 좋았다가 지금은 조금 그래. 한창 좋았을 때보다도 빠따의 힘이 내려왔고 패전도 많고 이러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죠. 양키스가 과연 얼마나 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어제는 뭐 더블헤더 1차전 때는 8대0으로 대승도 하고 이랬어요. 내일 양팀 다 이렇게 좌한 상대로 홈에서 낮경기, 우한 상대로 원정에서 낮경기, 평소보다도 OPS가 엄청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일단 스트로머는 만만하고 히니 원정이라면은 그래도 양키스한테 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렇게 내일 OPS도 크게 떨어지고 양팀 선발들이 요즘의 상태는 좀 차치하더라도 상대팀한테는 좋은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히니도 양키스 애들한테 2-4-6, 스트로먼도 텍사스 애들 2 정도로 상대를 괜찮게 했다 이런 것들도 있긴 했어가지고 저는 뭐 9.5여도 오바 보고 아무래도 히니가 그래도 스트로먼보다 요즘 모습은 좋아가지고 그래서 텍사스의 프렌도 보기는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좀 많이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양키스의 바다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다음 토론토 대 오클랜드 경기. 이게 배시시 여기 밑에 적힌 것처럼 원래 올 시즌에 좀 안 좋았었잖아요. 출발이 안 좋았다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10경기 구간 동안 2.15로 달리는 확실히 회복된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5경기 동안 7.01로 다시 부진하고 했는데 이러다가 또 볼티모어 상대로 원래는 피해 안타율이 막 4할 쳐맞고 이랬는데 갑작스럽게 7이닝 2실점으로 아주 잘했거든요. 안 좋았던 모습을 다시 좀 끊어내긴 했다. 이게 제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클랜드의 바다 상태도 썩 좋지는 않은데 마침 또 시어스가 얘도 최근에 2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이렇게 달려주면서 오클랜드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해주고 있기는 있어요. 저는 뭐 얘에 대해서는 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꾸준한 선수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시어스의 몸 상태도 요즘 괜찮고 배시도 안 좋았다가 좋아졌다. 사실 이게 배시시 옛날에는 오클랜드 출신이잖아요. 오클랜드에서 뛰다가 매츠 갔다가 아마 그 다음에 토론토로 옮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통산 이제 그 오클랜드 상대로는 2022년 이후로 8이닝 2실점, 5이닝 4실점, 8이닝 2실점, 8이닝 1실점 이런 식으로 올 시즌에도 오클랜드 상대로 8이닝을 먹은 적이 있고 한 2-3년 사이에 오클 상대로만 8이닝 경기를 3번이나 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무너진 적도 있긴 했는데 사실 5이닝 4실점이 엄청 무너진 것도 아니고 배시시 오클랜드 상대로도 좋은 모습도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얘기는 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보니까 뭐 피해 안타율 같은 것들이 배시시 64타석에 220 정도로 상대를 괜찮게 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토론토나 오클랜드나 빠따를 칭찬할 형편은 안 됩니다. 어제도 9점을 하던데 제가 언더를 봤잖아요. 야리엘 로드리게즈 대 비도 등판이었는데 토론토 빠따가 비도 공략도 제대로 못하면서 2안타에 그쳐가지고 경기가 그냥 1대0으로 끝났어요. 오클랜드의 홈런 한 방 넣게 그냥 이긴 경기로 갑작스럽게 의문의 투수전이 나왔는데 저는 이 경기 또한 요즘에 양팀다 빠따는 토론토는 오락가락이 너무 심하고 오클랜드는 한창 잘 칠 때보다 좀 떨어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라든지 뭐 토론토 승리 그런 쪽으로 볼게요. 근데 어제처럼 토론토가 빠따가 정말 실망스럽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제도 제가 뭐 불개주 칭찬 많이 하면서 최근에 한 20경기가량 타율이 5할이다 OPS가 1.6이다 막 이랬는데 어제 안타가 하나 있긴 했지만은 사실 불개주도 게임을 캐리해내지는 못했거든요. 토롱승의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참 이게 무서운 게 샌디에고가 요즘에 출발이 좀 안 좋아. 선발 구간에서 마이클 킹, 어제처럼 뭐 월드론 그리고 이제 랜디 바스케스 이런 애들 나올 때마다 선발 구간에서 좀 안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선발들도 잘해주고 불펜도 지금 잘 사와가지고 최근엔 특히 샌디에고가 불펜 덕에 승리한 경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역전승도 많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잭슨 메릴이 진짜 8회, 9회 이럴 때 역전 혹은 뭐 동점을 맞추는 홈런 뽑아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샌디에고가 역전승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시즈가 나온다. 뭐 여기 밑에 적힌 것처럼 사실 5경기예요. 직전 경기는 이게 비 때문에 1이닝밖에 소화를 못했어. 중단된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즈가 그냥 교체됐는데 그 전에 4경기 동안 노히트 노런 포함해가지고 이랬었습니다. 아주 좋았었죠.
그 전까지 뭐 피안타가 5방밖에 없었다. 4경기 27.2이닝 동안 피안타가 5방이에요. 노히트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전에도 뭐 1피안타 경기 이렇게 막 하고 했었는데, 무튼 시즌은 지금 폼이 상당히 좋죠.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다른 어제 말했던 뭐 마이클 킹이나 왈드론 이런 애들은 잘하는 구간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급의 대우는 못 받아. 근데 시즌은요, 지금 내셔널리그에서도 뭐 아무래도 좀 포인트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사이영에도 투표는 받는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여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샌디에고 선발을 조금 더 믿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맥스 바이어는 뭐 별로 볼 건 없습니다. 4월달인가? 그쯤에 올라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후에 이렇게 마이너리그 갔다 오기도 하고 다시 콜업된 이후로는 상태가 이래요. 3경기 동안 피홈런 5방 맞고 이런 상태입니다. 9.00이고 선발 차이가 아주 크다고 봐야죠. 제가 근데 요즘에 마이애미나 샌디에고 구도 때마다 마이크 킹 나올 때, 월드로 나올 때 전부 선발은 샌디에고가 우세다 이랬어요. 맨날 말하지만 마이애미가 지금 누워있는 애들도 많고, 알칸타라 없어, 유리 페레즈 없어, 그나마 지탱해줘야 되는 러자도, 브렉스톤 게린 이런 애들 다 없다 보니까 마이애미는 진짜 마운드가 붕괴됐다고 봐야 되는데 요상하게 마이애미가 잘 비비죠. 지금 마침 타선에서도 제이크 버거 그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20몇 경기 동안 홈런이 11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스탠튼이 마이애미에서 한창 잘하던 그거랑 같은 수치라고 하던데, 이래가지고 마이애미 받아도 경계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이애미가 최근에 신시내티나 샌디에고와 시리즈에서 역전패도 너무 많았었고, 내일은 저는 그래도 선발 구간에서 시즌은 이전 애들이랑 조금 결이 다르다 그런 칭찬도 하고 싶고요. 샌디 사이드로 좋게 볼게요. 어쨌든 샌디가 역전승이건 힘들게 이겼건 어쨌든 최근 10경기 9승 1패 후반기에 아주 잘하고 있고 7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뭐 두 자릿수 안타도 지금 6경기 중에 5경기가 두 자릿수 안타죠. 어제도 그렇고. 저는 샌디 사이드로 좋게 볼게요. 이 경기가 또 7.5여가지고 기준점이 낮은 편인데, 또 마이애미가 이렇게나 7.5 기준 양팀 다 오바가 상당히 많고 마이애미는 6경기 연속 오바 중이다 이런 것도 또 적어는 드렸는데, 근데 나는 시즌은 별로 안 털릴 것 같아가지고 이 경기는 오바는 못 보겠거든요. 하지만 뭐 이 친구도 약하기도 하고 마이애미 지금 빠따 상태라면은 시즈한테도 몇 점 뽑아내만도 하다. 그래서 뭐 오바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저는 샌디 승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배당은 별로여도.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대 볼티모 경기인데,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상대 전적이 이제는 8대1이 됐습니다. 어제는 제가 7대1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올 시즌 양팀 맞대결 중에 볼티모어가 많이 이기기도 했고, 어제는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8번 이긴 게 전부 다 볼티모어가 마헨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제일 눈에 띄어. 상대 전적이 아주 볼티모어 쪽으로 좋다. 그리고 이제 제프리 스프링스도 정상 몸 상태는 아니라고 했었었죠. 이제 그 부상에서 복귀를 해가지고 수술하고 나고 와가지고 선발 로테이션에 오기는 왔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치룬 뭐 투구수라든지 최근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던진 투구수라든지 전부 다 아마 정상적으로 게임을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복귀하고 나서는요, 3.2이닝 2실점 1피 홈런, 5이닝 4실점 2피 홈런, 볼넷도 꽤 많고 이래서 스프링스를 좋게 볼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직전 경기 때 그래도 5이닝을 소화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칭찬할 만하기는 한데, 그냥 저는 뭐 경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어제도 템파베이에서 간만에 듀로 라스무센이 스프링스랑 비슷한 입장입니다. 둘 다 불펜 쪽에서 활약을 하다가 선발로 넘겼고 선발에서 성공한 케이스다 이랬는데, 어제 라스무센도 초반에 털렸죠. 그리고 이어 올라온 타일러 알렉산더가 제 생각보단 잘 막았지만은 이후에 불펜에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오늘도 볼티모어가 어제랑 좀 비슷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문제는 이 알버트 수아레즈 역시 시즌 초반에 얘가 거의 한 6년 만에 메이저리그 복귀를 했는데 뭐 일본에서 뛰고 하면서 간만에 메이저리그 돌아왔고 잘했었잖아요. 볼티모어에서는 땜빵 선발로도 나오고 이랬는데 기대 이상의 피칭을 했다 이랬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 친구 역시 아쉬운 건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흐름을 뒤로하고 직전 토론토 경기는 5이닝 무실점으로 나름대로 잘 막았다. 저는 그냥 빠따를 조금 더 우선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 빠따가 지금 뭐 좋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반면에 볼티모어도 지금 11안타 15안타 쳐주면서 빠따의 힘으로 이기고 있긴 한데, 저번에도 아마 15안타 연속으로 치다가 바로 다음 경기 때 3안타에 그치는 베시탄테 틀어막히는 경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볼티모어 빠따 역시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데, 그냥 말했던 특히 볼티모어 쪽의 상대 전적이 아주 훌륭하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저는 볼티사이드라든지 오바, 아무래도 수아레즈가 어제 나왔던 뭐 번즈라든지 이런 친구보다는 좀 가볍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미러키 대 신시내티 경기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미러키의 선발이 조금 미정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미러키도 선발에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애도 올려보고 저런 애도 올려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DL 홀이라는 친구는 그 번즈를 이번에 저희가 데려왔잖아요. 볼티모어가. 그러면서 넘긴 투수예요. 작년에는 보통 그 불펜으로 많이 나왔는데 불펜으로 나올 때는 잘했어. 근데 이 친구가 올 시즌에 선발로 초반에 몇 경기를 뛰었을 때는 사실 합격점을 주긴 좀 어려웠거든요. 4경기 동안 7.71이었습니다. 3, 4월 달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는 메이저리그는 아직 감은 아닌 것 같다. 마이너리그 내렸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뭐 4경기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제구도 조금 문제도 있어 보이고 피홈런도 4경기 동안 2방이면 적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얘를 저는 올려 쓴다고 한들 글쎄 이닝 소화도 조금 애매하고 왜냐면 마이너리그에서도 5이닝 이상 소화를 별로 안 했어요. 대부분은 길어야 1, 2이닝 정도? 불펜으로도 많이 나오고 마이너리그에서 그나마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선발로 다시 전환을 한 건데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L 홀이 나온다면 미러키는 조금 선발진은 약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 셈인데 반면에 신시내티의 로돌로 같은 경우는 애매하죠. 잘할 때도 있었지만은 요즘 들어서는 딱히 막 큰 힘은 못 되는 그런 모양새기는 한데 그래도 얼마 전에 마이애미 상대로 6이닝 2실점 해주고 이런 경기도 있었습니다. 템파베이 상대 6.2이닝 2실점 그러다가도 뭐 컵스한테 5.2이닝 동안 8실점 하고 엄청 두드러 맞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홀보다는 로돌로가 보여준 것도 조금 있고 좌완이다 보니까 잘할 땐 또 잘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 갑자기 얘네들이 제가 마이어스가 그 투구수 같은 것들이나 이닝 제한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을 했는데 어제 마이어스도 되게 잘하고 신시내티 닉 마르티네즈도 둘 다 막 7이닝 이상 먹어줬잖아요. 그런 경기를 해가지고 언더게임 되고 이랬는데 어제보다는 선발 투수가 가볍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오바 생각도 하고 이러고 있기는 한데요. 승패 사이드는 저는 신시내티를 조금이라도 좋게 보겠습니다. 두 팀 다 공통점이 빠따가 좋았었다가 최근 2경기에 7안타 9안타 그 다음에 2안타 3안타 이런 식으로 또 빈타로 돌아섰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DL 홀보다는 로돌로 쪽을 조금 더 믿으면서 빠따적으로도 둘 다 어느 한쪽이 뭐 낫다 이럴 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신시내티의 뭐 프렌이라든지 승리, 오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네소타 대 클리블랜드인데 이 경기는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얼마 전에 미네소타가 클리블랜드와의 더블헤더 다 잡으면서 올 시즌 클리블랜드한테 5대0이었다가 5대1을 맞추고 이렇다고 했는데 어제 또 미네소타 빠따가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둘 다 4안타 4안타에 그치는 빈타 경기 끝에 그 클리블랜드가 이제 솔로 홈런만 2방으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사실 이게 페스타나 바이비 둘 다 좀 결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비는 그냥 보여준 게 많죠. 지금 시즌 스탯이 말해주듯이 작년에도 올라가지고 3절대 방어를 마치고 그랬는데 올 시즌에도 바이비는 잘하고 있어요. 로건 알렌이나 게빈 윌리엄스 둘 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바이비는 올 시즌에서도 로테이션 잘 지키면서 잘하고 있는데 데이비 페스타는 제가 마이너리그 활약이라든지 얘가 올라왔을 때 스토프는 괜찮다. 좀 삼진을 잡는 능력이라든지 공 자체는 좀 뛰어난 면모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뭐 반증이라도 하듯 직전 경기에서 5이닝 동안 9K 아주 좋은 경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인 투수가 그냥 단순히 구위가 좋다고 해가지고 믿기에는 제한사항이 있다고 보여요. 물론 페스타도 긁힐 때는 잘 긁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여준 거나 누적치는 바이비가 조금 많다. 이 와중에 양팀 빠따 둘 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요. 그나마 생각한다면 언더인데 그냥 도망갈게요.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어제 뭐 맥스 프리드가 그 쿠어스에서 상당히 전적도 좋았었고 콜로라도 애들한테도 상대를 괜찮게 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애틀랜타의 마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본다고 했는데 마헨을 하긴 했는데 프리드도 5이닝 동안 5실점 하고 별로 안 좋았었어요. 대신에 이제 다코다 얻었으니 2.2이닝 만에 5실점 하면서 금방 내려가지고 둘 다 그냥 빠따는 서로 잘 쳤는데 이 와중에 애틀랜타 빠따가 조금이나마 더 나아가지고 승리한 경기이기는 해요. 둘 다 뭐 홈런도 특히 이제 좀 애틀랜타 쪽에서 많이 치고 했는데 이 와중에 어제보다는 둘 다 봐줄만한 선발 투수들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애틀랜타에서 슈벨렌바흐의 등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즘 보면은 저는 세일 다음으로 애틀랜타에서는 믿을만한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최근에 성적도 좋고 특히나 최근 2경기 2자릿수 삼진 곁들이면서 7이닝 먹어주기도 하고 그런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예요. 하지만 이 친구 역시 잘한다고 하더라도 신인 투수고 여태 쿠어스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거슬리긴 하죠. 그리고 뭐 프리랜드
얘는 제가 이제 복귀 후에 성적을 적어드렸는데 복귀 후에 한 처음에 5경기는 졸라 잘했습니다. 와 이게 프리랜드가 옛날에 2017년인가 19년 막 2점대 방어를 기록한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게 한다. 올 시즌 초반에 엄청 안 좋아가지고 한 2달가량 마이너리그에 처박혀 있다가 올라왔는데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샌프란테 4이닝 6실점, 샌프란시스코 원정인데도 그랬어요. 갑자기 다음 경기 천사전에 잘하더니 직전 매치전에서는 또 4.2이닝 동안 3실점. 이거는 뭐 투구수도 많이 있었고 삼진도 7개나 잡으면서 나름대로 본인의 피칭은 했지만 실점 자체가 많아가지고 프리랜드가 처음에 5경기는 잘했는데 최근에 3경기는 오락가락이 좀 있다,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프리랜드는 그렇게까지 신임은 안 돼.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최근 모습은 좋지만은 슈벨렌바흐 쪽이 조금이나마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뭐 슈벨렌바흐를 아주 믿을 수도 없는데 애틀랜타의 배당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마헨이 1.7도 안 돼가지고 저는 애틀랜타 쪽으로 좋게 보긴 보고요. 그리고 뭐 슈벨렌바흐의 요즘 성적이라든지 프리랜드 복귀 후에 좋은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언더 보고 싶긴 합니다. 프리랜드가 올 시즌도 원정에서는 방어리 8.23인데 홈에서는 2.51밖에 안 돼. 이거 괜찮길래 그래갖고 10.5 기준 언더를 보는 것도 있긴 한데요. 좀 어제 같은 경기를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슈벨렌바흐가 털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가지 좀 꺼림칙한 경기이긴 합니다. 방향성 자체는 애틀사이드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볼게요.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디트로이트 경기. 어제는 샌프란시스코가 로건앱이 나와가지고 7이닝을 먹어줬고 원래 로건앱은 그런 선수죠. 홈에서 나오는 로건앱은 뭐 이닝 히터의 역할이라든지 올 시즌 가장 많은 이닝을 먹은 선수가 로건웹이니까 뭐 그런 칭찬들을 많이 했는데 헤이든 버드송은 막 이닝 히팅과 하기보다는 9위형 투수거든요. 메이저리그 데뷔하고 32.1이닝 동안 삼진 39개, 볼넷 18개 뭐 이런 식으로 볼넷도 많이 주고 삼진도 많이 잡고 그런 유형인데 그래서 가끔 긁히는 날에는 졸라 잘하는데 이외에는 아쉬울 때도 좀 있어요. 직접 워싱턴 같은 경기가 그랬습니다. 워싱턴 원정에서 2이닝 만에 7실점 하면서 저의 기대치를 그냥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홈에서는 조금 강점이 있긴 해. 얼마 경기를 안 했지만은 홈에서 3경기 동안 2.45, 원정 4경기 6.62 이런 식인데 별로 기대치는 크진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몬테로 같은 애도 얘도 이제 디트로이트가 쓸 선수가 없어가지고 올린 셈인데 그래도 방울도 5.62. 요즘에는 특히나 좀 이닝 소화가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그전보다는 그런 것들이 볼만은 한데 직전 경기 6이닝 실점으로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 티모바일 파크에서 잘한 거 말고는 그전에도 막 실점이 4점, 6점, 5점, 5점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사실 둘 다 좀 못 믿어온데요. 저는 그래도 승리하는 쪽이라면 샌프란시스코 좋게 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빠따 차이도 좀 있죠. 디트로이트는 지금 계속 못 치고 있는 중이고 그나마 빠따가 괜찮아졌다가 최근 3경기 5안타, 5안타, 5안타에 그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어쨌든 얘네들이 후반기에 제가 뭐 샌디에이고 애리조나 말씀드렸지만은 샌프란시스코 역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팀인데 그 좀 결이 비슷합니다. 후반기에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얘네들도 19경기인가? 그 기간 동안 13승 14승인가 거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샌프란시스코 역시 최근에 승률 자체는 좋다. 얼마 전에 불안 요소였던 카밀로 도발도 마이너리그로 내렸죠. 마무리까지 내리는 그런 결단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승리를 챙겨보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피츠제럴드 같은 이런 클러치 히터도 있고 디트로이트보다는 빠따적으로는 샌프가 좋다고 보여요. 선발도 아주 어느 한쪽에 크게 우세를 들어줄 건 없고 샌프가 또 이제 홈이니까 올 시즌에 샌프가 또 홈에서 35승 23패거든요.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샌프란시스코 승 쪽으로 볼게요. 근데 뭐 어제만큼 그렇게 뭐 미들맨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배당도 생각보다 별로고. 다음 다저스 대 피츠버그인데 어제 이제 다저스 바다가 스킨스를 요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랑 사라나 럭스 얘네들이 미들맨이었는데 그런 미들맨들이 다 잘했습니다. 어제는요. 글래스노가 생각보다는 별로죠. 삼진은 잘 잡는데 유상하게 실점이 좀 많은 이런 실망스러운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한 3경기 정도 5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그래도 글래스노우 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닝도 127이닝인가 먹고 이닝 대비 삼진도 리그에서 가장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일단은 글래스노우 정도면은 준수한 선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방어도 좋고요. 마침 얘가 이제 또 피츠버그 소속이었잖아요. 과거 소속팀을 상대로 하는 건데 올 시즌에도 이제 6월 달에 그때 제러드 존스랑 대결을 해가지고 글래스노우가 6이닝 동안 1실점 삼진 9개로 피츠버그 상대로는 괜찮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52타석 동안 피안타 1할 오픈 1위 피츠버그 애들 상대로 좋다는 소리거든요. 뭐 폴터는 비교적 안 좋습니다. 34타석에 3당선 정도로 다저스 애들한테는 약했다.
폴터도 직전 경기 시즌이랑 비슷해요. 그날도 비가 와가지고 이 경기가 2시간가량 멈추는 바람에 2이닝만 소화를 하고 내려갔는데 사실 뭐 긍정적으로 볼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이닝 소화가 아쉬울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잘해봤자 아마 5, 6이닝 정도? 그 정도만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선발의 우세라든지 다저스 빠따가 그래도 요즘에 승리는 꽤 챙기긴 하죠. 반면에 피츠버그는 지금 6연패에 빠져있고 제가 어제도 피츠버그가 못 치진 않는다. 근데 역전패도 많이 당하고 뒷문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이거를 피츠버그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저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두 팀 다 최근에 7.5 기준으로는 오바가 상당히 많다. 피츠버그 애들이 글래스노우를 조금 때려 잡아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긴 한데 그냥 다른 것보다는 다저스 쪽으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 대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이거는 메릴 켈리가 복귀 등판입니다. 메릴 켈리가 올 시즌에 이제 얼마 안 뛰었었죠. 이제 3, 4월 달에 4경기 정도 등판한 게 전부인데 그때 근데 나올 때마다 보시다시피 전적이 상당히 좋아요. 4경기 모두 다 이닝 소화도 괜찮게 하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올 시즌도 메리 켈리랑 갤런이 원투펀치 하면서 이번에 영입한 몽고메리라든지 그 이제 이로드 이런 친구들이 더해져가지고 애리조나가 작년에는 월시 준우승 했지만은 올 시즌은 조금 더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선발진이 무너진 게 애리조나의 문제였었죠. 이제는 뭐 이로드나 켈리나 전부 돌아오긴 했는데 아마도 이제 메리 켈리가 내일도 이닝을 그렇게 길게 소화할 것 같진 않아요. 마이너리그 한 경기만 등판을 했는데 4이닝밖에 안 뛰었었고 피홈런도 한 방 맞고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리그 이제 리앱 등판을 마쳤거든요. 아마도 오늘도 메리 켈리가 그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시리즈마다 말씀드리는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만난 애들인데 산체스는 챔피언십 시리즈 때는 선발로서는 못 뛰었습니다. 그냥 한 2이닝 정도 이제 불펜으로 올라가가지고 상대했던 게 전부인데 그때 뭐 2.2이닝 동안 2실점 했으니까 좋지는 못했었죠. 대신에 올 시즌 6월 달에 에리노아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아주 좋은 경기를 한 바가 있다. 그런 것들은 좀 보이는 것 같고 메리 켈리도 이제 작년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2번 나와가지고 한 번은 5.2이닝 4실점 패전 그리고 5이닝 2실점 승리 투수 이렇게 했던 바가 있거든요. 둘 다 그래서 선발 투수는 메리 켈리는 복귀라는 게 걸리고 산체스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이 있었다. 뭐 직전 경기는 그래도 산체스가 6이닝 실점으로 다저스 상대로 잘했습니다. 한참 안 좋다가 그래도 흐름을 끊어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산체스를 조금이라도 좋게 볼 만한 요인인데 근데 제가 이 시리즈를 피해가고 있거든요. 휠러 등판 때라든지 놀라 등판 때라든지 그리고 산체스 등판까지 다 피하고 있는데 둘 다 잘 치는 모양새에다가 후반기에 폼도 좋고 근데 요즘에는 필라델피아가 약간 그런 흐름이 좀 끊겼죠. 저번에 휠러 등판 때도 5안타밖에 못 쳐가지고 3대2로 지고 어제는 뭐 놀라 나왔는데 5안타밖에 못 쳤고 11대1로 대패 이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쪽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메리 켈리가 복귀 등판이어도 물론 뭐 산체스가 잘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저는 애매한 것 같고 오바 정도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애리조나 애들도 산체스 얘도 또 원정에서 조금 안 좋아 홈보다는 좀 공략해줄 것 같기도 하고 메리 켈리 이제 갓 복귀한 준비가 조금 덜 된 모습 이런 상태라면은 필라델피아 애들도 잭 갤런이나 넬슨 상대할 때보다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경기일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시애틀 대 매치 경기인데 머나야가 요즘에 활약이 너무 좋았었다. 아무리 상대가 로건 길버트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제가 이런 것까지 다 밝히고도 머나야의 요즘 활약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매치 역배를 봤거든요. 근데 어제 시애틀 봤다가 머나야를 일찌감치 격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 예상이랑 안 맞는 경기였는데 오늘은 시애틀이 카스티오예요. 얘보다는 길버트가 잘하는데 그래도 카스티오는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시즌이 없어. 전부 다 3점대 초중반 정도 이런 활약을 해주는 투수인데 올 시즌도 3.48에다가 홈에서의 좋은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분위기 역시 카스티오가 나쁘지가 않다.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먹어주고 있고 방울 좋고 홈런 잘 안 맞고 더구나 오늘 또 홈등판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애틀 봤다가 아무리 안 좋아도 카스티오가 나오면은 좋게 볼 수밖에 없기는 해요. 오늘도 뭐 기준점이 7.5여가지고 카스티오 등판 그리고 시애틀 홈경기 이럴 때마다 기준점이 저 모양 저 꼴인데 최근에 이 카스티오가 잘했던 구간 2경기 중에 7.5 기준 오바는 2번, 언더가 4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 내일 뭐 세베리노의 상태도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한 2경기 동안 3이닝 6실점, 5이닝 5실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작년에 엄청 안 좋았었던 양키스가 완전 망했었던 그 시즌 때보다는 좋은데
제가 그 얘기를 시즌 초중반 때도 했어요. 그때는 세베리노가 방어율이 뭐 2점대 초반 이랬는데 결국에는 얘도 이제 5, 6, 7월달 4.56, 3.41, 4.45 그리고 8월달에 11.25 이런 식으로 방어를 많이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세베리노를 사실 뭐 띄울 거는 없고 선발진의 우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카스티오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는데 이게 요즘에 매치도 빠따가 좋지는 못하죠. 오락가락이 좀 심해. 특히나 시애틀과의 시리즈에서 7안타 4안타로 전부 다 무득점 경기를 했던 것들 매치 빠따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시애틀도 요즘에 지금 9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도 9경기 동안 5승 4패 별로 막 안타도 많이 못 치고 홈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시애틀은 잘 이깁니다. 어제도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5안타, 5안타, 6안타, 6안타, 6안타 이래요. 이 최근 3경기 3연승 기간 동안 6안타밖에 못 치고도 4대3, 6대0, 4대0 이런 식으로 승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시애틀이 가져가는 게임이 아닐까. 선발의 우세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둘 다 못 치지만은 이런 똥게임 속에서 승리 확률이 높은 쪽은 시애틀인 것 같다. 이런 계산만 서더라고요. 저는 시애틀 승에다가 언더 보는데 빠따가 좀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있네요.